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이 넘었고, 숙려 기간도 끝이 난 상태라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6년 결혼 생활 끝에 정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와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은 결국 경찰까지 동원하게 만들었죠. 문제가 시작된 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후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고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생각 없이 뱉은 시모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딱 봐도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궁하다 보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 몇 푼 벌려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차랑 부딪히는 척 연기를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것 같아 보이던데, 단순 접촉 사고라면서 굳이 입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참에 정밀검사도 좀 받고 병원에서 푹 쉬면서 때 되면 삼시세끼까지 나오니까 잘됐다 싶었겠죠. 어머님, 저희 엄마 걱정되셔서 병문안 오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라뇨.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 좌측 갈비뼈 3군데에 금이 갔고 발등에도 금이 가서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요. 이만하길 다행인 건데 지금 보험 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보기에 멀쩡해 보이시니까 큰일이 아닌 줄 아셨나 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 우리 엄마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신다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었잖아. 병원에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상식적으로 걱정부터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순 접촉사고라 해도 사람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없다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열내는 거 아니니? 나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사돈어른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 됐으니 돈이 좀 쿵해졌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면 그만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찌됐든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얼굴도 봤으니까 저는 약속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 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까지 시모를 두둔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모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저희 엄마 저녁 식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왔더니 배가 고프다며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맛이 없으면 그 식사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모 때문에 1차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이 2차로 제 속을 뒤집어 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실망을 크게 한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저녁이라도 좀 사 먹게. 돈 좀 줘봐.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잖아. 장모님 저렇게 되셔서 집에 밥도 안 차려놨을 거 아니야? 한 2만 원만 줘봐. 오래간만에 짜장면에 탕수육 좀 시켜 먹게.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게 됐으니까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나도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어차피 또 몇 달 하고 그만두겠지. 내가 그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모르겠어? 이번에는 제발 부탁인데 6개월은 좀 넘기면 안 될까? 이번엔 느낌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이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 집안의 가장인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서 맨날 눈치만 보였었다고. 이번에 나 한방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단순 업무 처리인데 보수가 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득하게 오래만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자, 여기 2만 원. 솔직히 지금 기분 상태론 주고 싶지 않은데 집에 차린 것도 없고 밥값 안 주면 어머님한테 또 얘기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주는 거야. 나도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별 이유 없이 또 그만둔다면 그땐 우리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딸 지우도 이제 5살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곳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버는 걸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당신한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우리 지우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잖아. 나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얼굴만 마주하면 잔소리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2만 원을 낚아챈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고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일자리만 수없이 옮겨 다녔었죠. 단순 사무직부터 생산직, 주유소, 편의점, 배달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쉬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어요. 길면 쉬는 날이 6개월은 넘어갔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은 건 제때 치우지 않아 밥그릇에 달라붙어 있는 밥풀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이는 방치해두고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퍼질러 자는 남편 때문에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있었던 건 제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고 언젠가는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했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더는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고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꺼내놓게 되자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고 한방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밥값을 받아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최소 1년도 다니지 못한다면 남편과는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하셨어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집안의 버팀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는 시어머니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엄마 혼자 남게 되자 시모는 저희 엄마와 가끔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줬어요. 엄마가 착해서 한 귀로 흘려 넘기는 거지. 성격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병실에서 시모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제가 오히려 욱할 정도로 개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남편도 문제지만 시모도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댁과 마찰이 많았던 터라 버티는 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새로 취업한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고 2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이후 제가 일부러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던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신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한데 그것도 일시적일 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두통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방병원을 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를 모셔갔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남편이 일하는 한방병원이 제일 가까워 일단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을 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여긴 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 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알고 혜택이라도 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막 2달 된 제 아들한테 그런 부탁하면 일하는 동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다른 한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좀 놔두세요.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지우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혼자서 흥분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이가 일하는 병원에 오시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그만둘 게 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깝고 제일 큰 한방병원은 이곳 한 곳뿐이라 다른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돼서 일단 이쪽으로 온 거지. 그이가 있어서 굳이 이쪽으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지유 아빠가 한의사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저희 엄마 진료받아야 하니까 가로막지 말고 그만 비켜주세요. 어머님은 그 말투부터 고쳐야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교통사고 크게 난 것도 아니면서 엄살 부리는 사돈보다야 건강한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남이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온 줄 알겠네. 내 아들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가서 파스나 사붙여. 이제 마음 잡고 겨우 적성에 맞는 거 찾아서 일하는데 왜 방해를 하려 들어? 시모가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더니 엄마 얼굴을 향해 3,000원을 던졌어요. 저는 엄마 진료를 보러 온 거지 남편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제 앞을 막아선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를 밀치며 들어가려 하자 저를 가로막아섰고 병원 입구에서 저와 시모의 언성이 높아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고 시모는 더욱더 흥분하면서 저를 보며 난리를 쳤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모의 마찰을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저와 시모 사이를 떨어뜨려 놓자 그제야 상황이 진정이 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에휴, 말도 마라. 사돈이 네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고 공짜 진료 보려 하길래 내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여기서 굳이 진료 받겠다잖아.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인 거 알고 있어도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야지. 2달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래서 다른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라 했던 건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제대로 일 좀 해보겠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도 않다. 내 아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참고 있었는데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라고요? 저는 그 말 처음 듣는데요. 저 인간이 어머님한테만 귀띔해 줬나 봐요. 저는 방금 한 말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던 거였어? 2달 동안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 병원에 있었는지 알겠네요. 가족이니까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어머님이 혜택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랑 내가 저 인간 일하는 이 병원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가족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면 저 인간 눈치 보이고 부담 줄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3,000원을 저희 엄마 얼굴에 던진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까 왜 혜택 얘기를 하나 했네요. 그래. 나 혼자 진료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돈까지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눈치가 보일까봐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였다. 그게 뭐 잘못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곳엔 어쩔 일로 오신 거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벌써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뵙고 그동안 못 갔었어요. 아이고, 원장님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한테 한의사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는데 명함 주신 걸 잃어버려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보험사에 문의라도 해볼 걸 그랬네요. 다른 지역에서 계신 줄 알았죠. 여기 병원인 줄 알았다면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제가 요즘 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다 제 잘못이죠. 그때 앞만 똑바로 보고 운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예약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병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거예요? 대충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과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안사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고를 냈었던 여자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었어요. 보통은 보험 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그 여자는 이미 사고가 났을 당시 병원에 같이 있었고 명함까지 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오다가 저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도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고 하셨지 교통사고 소식은 끝까지 숨기셨어요. 나중에 병실로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 사이 사고를 냈던 한의 원장은 돌아간 상태였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였죠. 엄마도 정상적인 보험 처리는 끝이 났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네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과 시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전의 상황을 대충 설명을 했어요. 시모가 난리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원장님은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고 시모는 거품을 물면서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들끼리 잠깐의 오해로 인해 생기게 된 일이니 좋게 넘어가길 원했지만 원장님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는 듯 했고 시모는 이 문제로 자기 아들이 한의원에서 잘리게 될까봐 머리를 숙여 소란 피운 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한의원에서 잡다한 일과 탕전실에서 약을 다리고 청소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바쁠 때는 수납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정리하려고 원장님한테 오해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려 했는데 그 순간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이 갑자기 남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 직원들도 똑같이 남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그 여자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던 여자 직원이 남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고 원장님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핸드폰에 뭐가 있겠어요? 요즘 배워야 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될까봐 핸드폰에 자료들을 저장해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광진 씨가 그만두길 원하는 거죠? 그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여직원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건지 제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좀 전에 문제로 광진 씨가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당장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뭔데 그래? 왜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당신이 떳떳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상황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여기에서도 잘릴 거야? 그래, 일단 빨리 보여줘라. 이러다 여기서까지 잘리면 어쩌니? 네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었잖아. 적성에 맞는다며. 그럼 오해를 풀어야지. 원장님, 저 사람이 일을 배운답시고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 정도예요. 맨날 말로는 5살 된 자기 딸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저희들 촬영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아세요? 원장님도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여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에게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까지 치려고 하길래 한의원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고 잠시 뒤 경찰이 오면서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다른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의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었어요.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남편 빼고 거의 다 전부 여직원이었는데 원장님이 남편을 채용했던 이유는 남자 직원도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 채용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글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요즘 핸드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줌으로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상당히 많은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남편은 그냥 호기심이라고 설명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과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처는 없었고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반품하겠다며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고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로 직원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아 퇴사를 한 거였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남편이 퇴사를 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밝혀지게 되자 남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 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시모의 동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의 친권을 받아내었고 저도 엄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 제 딸도 교육상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하네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좀 더 밝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도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더라고요. 전 유복하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죠. 없이 자랐어도 부모님은 항상 저희가 기죽지 않게 늘 신경 써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죠.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본인들 힘드셨을 텐데 자식들 기 세워주느라고 하고 싶은 걸 뭐든 다 하게끔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건물 관리인을 하고 계셨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특유의 성실한 마음으로 밤에는 대리운전도 스스럼 없이 하셨죠. 전 그런 아빠가 매우 존경스러웠고요.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과 마음이 맞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계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도 있어서 빨리 결혼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있었죠. 우리 지금 이렇게 연봉도 비슷하고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출 없이 집도 준비할 수 있겠다. 경기도 외곽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하나 봐. 너랑 나랑 만나니까 모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러게. 뭐 하나 어긋나는 거 없이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니 너무 좋긴 하다. 부모님한텐 언제 인사드릴까? 하루라도 빨리 인사드려야지. 그래야 결혼을 준비하지. 아마 부모님도 너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내심 엘리트 며느리 보길 바라시는 분들이거든. 너무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좀 부담스러울래나? 그래도 진짜로 아마 좋아하실 거야. 에이, 나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지. 그래, 그럼 이번 주 내로 오빠네 먼저 인사 가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집 인사 오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는 줄 알았죠.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가던 날, 시부모님도 참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같은 계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점을 높게 사신 것 같았어요.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진우랑 아주 잘 어울리네. 아마 그쪽 분야엔 여자들이 많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 아, 네. 뭐 아무래도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긴 하죠.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분야도 그렇고요. 그래도 요샌 여성 비율이 많아져서 거의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랑도 일적인 부분에서 말이 잘 통해서 좋기도 하고요. 어머, 그렇다니까. 그래서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연봉도 비슷할 거고, 안 그래요? 아유, 난 수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꼭 우리 며느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와줘서 고마워요. 내심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이네. 남편 쪽 부모님들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절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 뭐 딱히 저 역시도 긴장이 많이 풀어졌죠. 그렇게 시댁 인사를 마치고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은 저희 집을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작은 빌라에 사시는 부모님이셨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이 창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반응이 좀 의아하긴 했죠. 이런 빌라를 처음 보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불쾌한 기분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첫 만남이었죠. 여기야? 아니, 요새도 이런 빌라가 있구나. 보안이 완전히 엉망이네. 아니, 부모님 뭐 하신다고 했지?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는 건물 관리인이셔. 뭐 경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왜? 이런 집 처음 봐서 그래? 자기 집은 삐까뻔쩍한데 우리 집은 뭐 허름해서 그렇다는 거야? 나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오빠는? 이해 안 가, 정말.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갑자기 좀 놀래서 그렇지. 너랑 전혀 어울리는 집이 아니잖아.
어울리는 집은 뭐고 안 어울리는 집은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여유는 비록 없으시지만 남한테 손가락 받을 만한 짓 하신 적 없고 나랑 내 동생 엄청 훌륭히 키워내신 분들이야. 자기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돌아가. 나 기분 너무 나쁘다 정말. 제가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를 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으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인사를 들어갔죠. 저희 엄마는 큰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 내오셨습니다. 아빠도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이셨고요. 아유, 반갑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게 처음이라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네. 아,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수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긴장했는데 이제 긴장 좀 풀어야겠어요. 그래요. 긴장 풀어. 여기 와서 얼른 수저부터 들어요. 오느라 배고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집도 너무 작죠? 얘는 밖에서 만나자니까 꼭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서. 여기 아랫목이 더 따뜻하니까 여기 앉아서 먹어요. 얼른 오세요. 엄마와 아빠는 예비 남편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와 달리 남편은 유난히 경직되어 있었고 딱히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에 부모님이 물어보는 얘기나 이런 것들도 단답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전 남편에게 실망을 했죠. 분명 집을 보기 전엔 그 텐션과 지금의 텐션이 확실히 달랐거든요. 자네는 뭘 좋아하나? 나중엔 내가 밖에서 크게 한턱 쏘겠네. 우리 딸 남자친구인데 내가 그런 것도 못할까봐. 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잘 먹습니다. 에이, 아니요. 나중엔 제가 사드려야죠. 아우, 좀 외풍이 있네요, 집에. 집이 좀 옛날에 지어진 집이라 외풍이 좀 있어. 여보, 보일러 좀 더 틀어줘요. 우리 김서방 춥다고 하네, 네, 들었어요. 아유, 춥죠? 우린 워낙 적응이 돼서 춥지도 않거든. 우리 딸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딱이네, 아주. 아,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화장실이 혹시 여기 맞나요? 아니,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놀랬어요. 고지곳대로 본인이 느낀 대로 말하는 남편에게 엄마는 오히려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해 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럼 옛날 집이 원래 다 그래. 거기 바가지를 물 퍼서 손 닦으면 되잖아. 원래 옛날엔 다 이러고 살았어. 손 닦아 그걸로. 이제 밥도 다 먹었고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늦기도 했고.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아, 벌써 가려고? 그래요. 너무 늦었는데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땐 아주 기대하고 나오라고. 남편은 늦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 역시 부모님께 잠깐 배웅을 해주겠다고 하고 같이 나왔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참았던 얘기를 쏟아냈어요. 남편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아까 그 태도 뭐야? 엄마 아빠가 오빠 눈치 보는 거 못 봤어? 이 집에 왔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꼭 그렇게 왕자님 티를 내야겠어?
엄마 아빠 불편해하는 거 보고도 그러고 싶어? 내가 오빠네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봐. 오빠 어떨지. 진짜 실망이야. 아니, 뭐가. 밥 잘 먹고 예의 있게 인사하고 나왔구만.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럴래? 그리고 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 신기해서 그런 거지. 아버님도 다시 만나자고 했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오히려 네가 더 니네 집에 예민한 거 아니야? 오히려 저를 예민하다고 몰아가는 남편에 할 말은 없었죠. 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서로에 대해 문제는 없었지만 집안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편이 저희 집을 깔보고 무시할 것 같았거든요. 첫 만남부터 결혼식인데 나중엔 어떨까 싶었거든요. 이래서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저도 이 부분은 빼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참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는데 솔직히 처음이라 당황하긴 했어. 그래도 그런 문제로 우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느끼는 기분 나쁨이잖아.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 너희 부모님도 나 좋아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나 데려왔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셨을 거야. 오빠가 딱히 잘해서가 아니고 착각 마. 여하튼 너무 미안해.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너도 다시 생각해줘. 어? 약속해. 우리 집 무시하는 표정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나랑 동생 열심히 키우셨어.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난 우리 아빠 엄마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정말이야. 돈이 다가 아니잖아. 약속해. 약속할게. 내가 미안해.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인정해. 앞으로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정말 잘할 거야. 결혼 전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 달라지겠다는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땐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역시나 남편과 저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를 예뻐하는 시부모님과도 괜찮았죠. 하지만 가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 때면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니 넌 어쩜 그리 귀티가 나니? 너네 부모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쩜 딸 하나는 진짜 잘 두신 것 같아. 그치? 수연이 진짜 귀티나지? 나도 처음에 수연이네 가보고 놀랐잖아, 엄마. 완전 부잣집 공주님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건 칭찬도 아니고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머, 수연이 기분 나빴니? 그런 뜻 아닌데. 그냥 너 너무 공주 같아서 하는 말이야. 얘는 칭찬을 뭘로 듣고, 아휴. 그래, 엄마가 너 칭찬한 건데 뭘 그렇게 받아들여. 너 그것도 약간 피해의식이야. 너 자체 마음속 콤플렉스. 뭐? 콤플렉스? 아니, 난 전혀 콤플렉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난 귀티 나는데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야? 아유, 수연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래, 알겠어. 그만해. 나랑 진우가 미안해. 됐지?
좋은 날 꼭.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이죠. 저에게 딱 기분 나쁘게 하시진 않지만 애들러 친정과 이 집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식으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집에 갈 때 예전처럼 놀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거의 친정 방문도 밖에서 꼭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아빠가 묻는 말엔 묵묵부답 단답만 했고요. 아이고, 김서방 왔어? 아유, 내가 사람들한테 김서방 자랑 많이 했다고. 다들 사이 잘 얻었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아, 네. 얼른 밥 먹으러 나가시죠. 어제 야근을 해서 좀 오늘 밥 먹고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요. 괜찮으시죠? 어머, 시연아빠가 자네 오면 같이 술도 마시고 아들처럼 지내고 싶어서 오늘만 기다렸는데 아쉽네. 피곤하다니 어쩔 수 없지. 아빠, 내가 있잖아. 내가 술친구 해줄게요. 항상 술친구는 나랑 했으면서 뭘 그래. 자긴 먼저 가.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해주면 되겠네. 전 술은 별로라요. 수연이랑 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꾸 술 권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말을 해도 꼭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진짜 밉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먼저 가라고 하자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별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엄마는 오히려 남편 눈치를 보시며 저보고 같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본인은 절대 우리 집을 무시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저렇게 저희 부모님 눈치 보게 하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싸움이 잦아졌고요. 아니, 거봐. 당신은 안 변했다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집만 오면 그 표정이야. 그런데도 무시한 게 아니라고? 내가 미쳤지. 그 말을 믿고 결혼한 게. 야근하고 시댁은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우리 집 오는 건 피곤해? 그럼 왜 왔어? 애초에 나 혼자 오게 내버려두지. 이럴 거면 따로 다녀. 나도 자기 이런 모습 보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우스워? 그래서 그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밖에서 밥 먹기로 한 거였고, 굳이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해? 난 그 집 불편하다고. 소파도 없고 바닥에 앉아서 옹기종기. 바닥에 안 앉아봤다니까. 내가 너한테도 말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내 입맛에 맞춰 살아. 자기가 진짜 왕자야 뭐야? 자기네 집이랑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자기처럼 그러는 게 진짜 못 배워먹은 거 알아? 됐다, 말을 말자. 누가 누굴 탓해?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말을 말자, 짜증나니까. 넌 거기서 살고 자랐으니 모르겠지. 난 싫다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아니, 이사는 왜 안 가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친정만 갔다 오면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만 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항상 머쓱한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미안했죠.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저희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늘 저희 걱정을 먼저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못난 딸 때문에 아빠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다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속상했죠.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혹시나 집에 가서 싸우거나 그럴까봐 걱정이야. 너 항상 표정이 안 좋아서 아빠가 네 성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항상 너희 가면 걱정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아니야, 아빠. 김서방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아, 뭐가 미안해. 네가 뭐가 못나. 아빠의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인데 너랑 수미 진짜 아빠의 자랑이다. 알겠지? 행여라도 그런 생각 마라. 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김서방이야 뭐 깔끔하게 자란 사람이니 이런 집이 싫을 수도 있지. 오히려 아빠가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럴 무렵 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내가 부모가 된다니 이런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그 외적으로는 참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행복한 임신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저희 집에 잘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시간이 해결해 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날 정말 모든 기쁨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 친정 부모님 모두가 다 저를 보러 병실로 왔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시부모님의 태도에 전 또 한 번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었어요. 어머, 아가야, 축하해.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다니. 너랑 진우 판박이다. 완전 어쩜 이렇게 반반 닮았는지 너무 예뻐. 아, 그러게. 내가 뭘 해주면 될까? 우리 첫 손주한테 그게 한턱 선물해야지, 안 그래? 세아가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에이,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아이 나중에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버님. 그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어머, 사돈댁들 오셨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 우리 진우랑 세아가 꼭 닮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돈어른은 일 끝나고 바로 오셨나 봐요. 옷이 좀 그러네. 그거 경비옷 맞죠? 아니 그래도 여기 오는데 옷은 좀 갈아입고 오시지. 자랑도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또 소식 받고 오느라고 제가 너무 주체할 수 있어야지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하네요. 아니, 뭐가 실례야, 아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옷이 뭐가 어떻다고 일하고 오신 건데, 더러운 옷도 아닌데. 아, 그래도 여기 식구가 몇 명인데 경비 옷은 좀 그렇지, 자기야. 자랑도 아닌데. 여하튼 장모님, 장인어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머쓱해하는 아빠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졌고요.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좋으셨으면 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오셨을까요? 아마 제 아이보다도 제 아내가 걱정되어서 달려오신 거라는 걸 전 알거든요. 제가 너무 화를 내면 분위기가 흐려질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뚜렷이 기억이 나죠. 넌 몸은 괜찮은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산모 몸인데 네가 건강하면 다 됐어. 그걸로 충분하지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아니야, 아빠. 난 괜찮아. 먹고 싶은 것도 아직 생각 안 나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좀 앉아있어요. 왜 아빠만 서 있어? 아니야. 난 괜찮아. 너 괜찮은 거 봤으니 우린 이제 가야겠다. 얼른 쉬고 사돈 어른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눠. 아빠는 제 몰골만 확인하시고 안심 후 돌아가셨죠. 아무래도 시댁에서 옷 가지고 눈치를 주니 그냥 돌아가신 듯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아이를 안고 좋아하는 시부모님들도 참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죠. 전 그래도 한평생 회사에 몸바친 아버님을 위해 감사패와 꽃다발을 맞춰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생을 고생하신 아버님에게 차 한 대를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진 제가 이해했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아니까요. 아빠 퇴임식 때 차 한 대 뽑아 드리려고 해. 그래도 평생을 달려오신 분인데 이제 새 차 끌고 꽃길 달리시라고. 어때? 괜찮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차 한 대 뽑아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래, 적당한 차로 알아봐요. 난 괜찮으니까. 그랜저 정도면 되려나? 어른들 노후에 그 정도 차는 끌고 다니시던데. 내일 알아보러 가야겠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알아보러 나갔고, 그렇게 아버님 퇴임 기념 선물로 6천만 원짜리 그랜저 차량을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너무 놀라셨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 얼굴이 참 선명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고요. 아이고, 이 차를 내가 정말 받아도 돼? 이제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어떻게 차를 이렇게 사줬어? 어머, 우리 아들 며느리 너무 고마워. 아빠 그나마 차 바꾸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아유, 고마워. 내가 이거 두고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아들 며느리 봤냐고. 고맙다. 기분이다. 오늘 내가 쏜다. 아버님은 그랜저 차량을 받으시는 걸 알고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그렇게 그날은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저희 아빠도 시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빠도 마찬가지로 퇴임을 하게 되는 날이었죠. 전 어떤 선물을 할까? 그래도 고생한 우리 아빠에게 무슨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 정말 시아버지한테처럼 좋은 차 한 대를 선물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야, 아빠도 곧 퇴임이시잖아. 아빠도 차 한 대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적당한 가격으로 알아볼게. 뭐, 차? 아니, 장인어른이 퇴임하고 어딜 가신다고 차를 뽑아드려. 우리 아빠야 이곳저곳 모임도 많으신 분이니까 차가 필요하지만 장인어른이야 거의 주말 텃밭만 가시는 거 아니야? 차는 오버지. 우리 그리고 돈 아껴야지. 이번에 지출 꽤 컸잖아. 뭐라고? 아빠가 갈 데가 왜 없어? 당연히 아빠도 퇴임하면 이것저것 엄마랑 놀러 다녀야지.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아빠 차 사드리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럴래? 내가 아버님 차 사드리자고 했을 때 자기처럼 했으면 어쩔래? 우리 아빠랑 갔냐고 장인어른이.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드려. 여기 6,000원. 이거면 되잖아. 아버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 전 남편이 주는 6,000원을 받고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내가 그래도 꾹꾹 눌러 담았던 게 고작 이런 마음이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6,000원을 건네받고 나자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말이에요. 전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까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아니, 어찌 된 일이야? 김서방은 어쩌고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정말? 너희 잘 살아야 하는데. 나 이혼할 거야. 그 남자랑 못 살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아빠, 엄마 너무 미안해. 그 사람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미안해요. 내가 애초에 잘 선택했어야 했는데 어리석었지 뭐. 정말 미안해, 아빠, 엄마.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제가 엄마, 아빠 앞에 꺽꺽거리면서 울자 아빠는 절 조용히 안아주셨죠.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더욱 죄송했어요. 아빠도 알고 계셨겠죠. 자기가 본인을 무시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저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랐던 아빠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눌러 담으신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전 아이 아빠랑 이혼하기로 다짐을 하였고 모든 걸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는 할 일이 있다며 시아버지 차량이 언제 나오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출근날을 말씀해 드렸어요. 정확히 출근날. 알겠다. 아빠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넌 잠자코 있어 그냥. 아이만 생각해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아빠가 기다리던 시아버지 차량 출근날이 되었고 아빠는 그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리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아빠를 쫓아갔어요. 혹시라도 남편 놈이 아빠에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할까 싶었거든요. 저와 아빠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기서 멀리 오더라고요. 쭈뼛쭈뼛. 그리고 곧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화색이 돌아 달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아빠가 전화한 게 저희를 화해시킬 줄 알고 그런 거보다 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랜만이야. 연락도 안 되고 나 반성 많이 했어. 너 없으니까 후회가 되더라. 내가 그날은 미쳤었나 봐. 장인어른 오셨어요? 우리 얘기는 이따 따로 하자.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뭐가? 착각하지 마. 그냥 아빠가 할 얘기 있다고 해서 나온 거야. 난 너랑 끝이야. 그때도 말했잖아. 난 변하지 않아. 아가야, 그래도 좀 진정하고. 아니 사돈어른은 애들 싸움 안 말리고 뭐 하셨어요? 참나,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아빠는 계속 묵묵부답이다가 입을 떼더라고요. 아빠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물론 놀랐지만 갑자기 돌변한 남편이 더 얄밉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도 말이죠. 역시나 속물인 인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지.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 애들 둘 키우랴, 일하랴, 먹여 살리랴. 그러다 조금씩 짬짬이 사모은 돈으로 주식을 샀어. 근데 그게 대박이 났지 뭐야. 자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대주주야. 그깟 경비라고 무시했지?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나. 그리고 이혼시킬 거야. 자네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 내가 많이 참았지. 아니
아버님, 대주주라고요? 아니, 그냥 건물 관리인 아니셨어요? 아니, 그럼 경비 일은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도 알고 있었어? 그게 중요해? 왜? 경비 말고 대주주라고 하니까 또 우리 아빠가 달리 보여? 아빠 보는 눈빛부터 변했구나. 당신은 애초에 이런 인간이었어. 괘씸한 것? 내가 널 참았던 건 내 딸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날 무시하는 걸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버지 같은 놈. 아니, 아버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 말씀을 안 하셔서, 네?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우리 딸과 결혼 생활이 달라지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넌 우리 딸과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아빠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저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뜨셨고, 남편은 저를 따라왔지만 아빠가 뿌리친 바람에 저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대주주였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검소했던 아빠는 그런 걸 뒤로한 채 늘 묵묵히 일을 하셨고, 그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사신 거죠. 남편이 무시할 때마다 제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숨겨? 그랬다면 진우 씨한테도 무시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내가 대주주건 경비건 그게 중요하냐? 그놈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난 오히려 대주주여서 잘한다면 일 없다 그놈한테. 나도야. 아빠가 경비여도 나한텐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아빠야. 내 마음 알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감정 느끼게 해서.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혼을 준비하자 남편은 아이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남편은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다며 이혼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양육권과 친권은 모조리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고, 위자료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재결합을 하기를 애썼죠. 진작 잘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안해.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봐. 장인어른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애초에 내가 진짜 미안해. 우리 재결합하자. 아이도 있잖아. 엄마도 너 많이 기다리셔, 어? 우리는 문제 없었잖아. 제발, 재결합해주라, 어? 우리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우스웠으면 난 그걸로 이미 너한테 신뢰 바닥이야. 이제 아빠 대주주라고 하니까 왜 마음이 바뀌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다 후회가 되니? 넌 회사에서 부서 이동할 각오나 해. 네가 여태까지 무시했던 아빠가 주는 벌이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간다고? 아니, 그걸 왜 개인적으로 연관지어, 어?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줘, 제발. 네가 그동안 아빠 무시한 거 생각해. 권고사직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 아기를 봐서 그건 차마 못하겠다고 하더라. 몸 쓰면서 어디 정신 개조 좀 시켜봐. 내 인생의 수치, 너란 놈과 결혼해서 평생 아빠한테 대못 박아들인 거 생각하면 넌 이것도 모자라. 알겠어?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내리려고 했지만 내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그냥 부서 이동으로 끝내버리셨죠. 아마 물류 쪽 어디로 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분노하며 욕문자를 날리셨지만 간단히 무시해 버렸죠.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네 아빠 꼬드겨서 우리 아들 부서 이동을 시켜? 아휴,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서 끼리끼리 맞는 집을 애초에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는데 이거 보면 너 바로 전화해. 알겠어? 가장 큰 무시만이 이 사람이 제일 화나는 일인 걸 전 알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제가 뽑아들인 자동차로 엄마와 여행을 다니시고 계세요. 내심 엄마는 아빠 은퇴 후 살림살이 걱정을 했지만 아빠가 대주주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젊고 힘들었던 세월 모든 게 보상되었겠죠. 저 역시 정말 아빠를 원래도 존경했지만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정말 허튼 사람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이혼한 딸 평생 건강 달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했던 우리 아빠. 오늘도 아빠를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뭉클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걸 알았으니까요. 저도 저희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물려주려고 해요. 길고 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